안녕하세요. 황당한 아버님 때문에 파혼까지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하긴, 아버님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아버님이 문제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남자친구도 한마디로 그 집구석 인간들 전부 다 문제였네요. 지인을 통해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던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있는 눈치였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적극적이었는데 그 모습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후로 대략 1달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 저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초반에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지만요. 둥글둥글한 성격의 남자친구와 싫은 소리는 못하는 제가 만났으니 결국 크게 다툴래야 다툴 수가 없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혼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어이없고 실감이 나질 않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자친구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남자친구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독립을 했다더군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정말 크게 놀랐답니다. 전세는 고사하고 월세 보증금도 어찌나 비싸던지 결국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야 제 친구들에게도 몇 번이고 들었기에 크게 놀라진 않았지요. 사귀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희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문득 이제 슬슬 남자친구 부모님의 생신도 챙겨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알아둬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의 생신은 언제인지 물어봤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케이크나 작은 선물 정도는 챙겨드릴 의사도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순간 조금 난처한 표정을 하더니 생신은 며칠 전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덧붙이기를 기일에 챙겨드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지요. 남자친구가 당황한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그렇게 놀랄 것 없다면서 자기가 서울에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선 당신이 아픈 걸 오랫동안 비밀로 하셨더랍니다. 아무래도 돈 문제가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다면서요. 평소엔 늘 씩씩하고 밝아 보이던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다 벌개져선 당장이라도 울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아팠네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남자친구 집이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아니랍니다. 유복하신 조부모님께서 일찍이 아버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기에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게 없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10대에 접어들 무렵 생전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사업을 하시겠다며 집 재산을 시쳇말로 전부 끌어다 다 해먹으셨답니다. 다 말아먹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빚까지 지기 시작하시면서 급속도로 가세가 기울었다고요. 이후로는 어머님께서 남의 집 가사도우미를 하시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등 평생 안 해보신 고생을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하지만 옛말에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잖아요. 남자친구 집이 딱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그렇게 생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며. 솔직히 여기까지 들었을 땐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어지간히 미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쩌다가 골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건지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전후 사정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결과 남자친구는 아버님과 꽤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언니와도 그렇고요. 하긴 가족이라는 게 모르지요. 저는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도요. 아무튼 남자친구와 저는 총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으니 정식으로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남자친구에게는 4살 많은 누나도 있었는데 미혼이었고
아버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아버님께서는 잘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라 하시더군요. 순간 멈칫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내라고 대답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어요. 방 한쪽은 마치 재단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그 위엔 어머님의 영정사진과 위패가 놓여 있었거든요. 예전에 TV에서도 그렇게 해놓은 집을 본 적이 있긴 한데 막상 직접 보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티내지 않고 남자친구를 따라 어설프게나마 인사를 드렸네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흔하지 않는 경험이라 낯설어서 그렇지 이상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어딘가 예의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제 자신을 살피느라 바빴지요. 아무튼 어머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거실로 나오니 언니가 식사는 나가서 하잡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며 찍어 먹을 게 없다나 어쩐다나요?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는 거 보니 성격이 푼수 같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당연히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안 계신 시댁이었으니 별다른 기대 같은 것도 없었고요. 저희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4인용 테이블로 저희를 안내했는데 아버님께선 5명이라며 다른 자리를 요구하셨지요. 저는 이때만 해도 아버님이 자리를 넓게 쓰고 싶으신가?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6인용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니 아버님께선 볼 필요도 없다며 한우 생갈비로 5인분을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냉면도 5개를 달라고 하셨고요.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아직 더울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 남자친구가 어색하게 웃으며 1인분은 어머님 거랍니다. 솔직히 그 소리를 듣는데 이번에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묻는 걸 들으셨는지 처음 며느리감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만 빼놓을 수 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적절할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언니가 그냥 살아계신 어머님이랑 같이 있다 생각하면 어려울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가족들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빈자리 앞에 놓여 있는 접시에 구워진 갈비를 올려놓질 않나, 냉면을 비벼놓질 않나, 콜라도 한 잔 따라 놓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제사상도 아니고 등골이 오싹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이런 아버님의 기행과는 또 별개로 언니가 정말 꼴사납게 행동을 하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언뜻 계산서를 보니 거의 50만 원 돈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은 날이라며 약주도 몇 잔 하셨지. 심지어 어머님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고기는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셔가지고 생으로 버려야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흥청망청 음식을 시켰으니 50만 원이 나온 게 놀랍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계산할 생각도 없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별 생각 없이 식당을 나가려는데 언니가 저더러 계산 안 하냐입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제가 돈을 내냐고 물으니 제가 인사하러 왔으니까 저 때문에 외식한 거라며.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언니가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전 아버님 때문에 체할 것 같아서 고기도 얼마 먹지도 못했는데 언니가 너무 뻔뻔하게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니까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전 아버님이 사주시는 줄 알고 따라 나왔다고 원래 이렇게 처음 며느리감이 인사 오면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한상 거하게 차려주시지 않냐고 받아쳤네요. 그리고는 언니 옆에 있던 아버님께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도 어색하게 웃으시며 언니더러 계산하라 하시더군요. 전 뒤도 안 돌아서고 고깃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하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해버렸어요. 제가 빈손으로 인사를 간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고기까지 사라는 건지. 결국 원래대로라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했지만 이미 언니나 저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었기에 식사를 마치곤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신경전 때문에
제가 파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과 남자친구 가족들의 억지는 때와 장소가 없더라고요. 지난달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땐 저희 부모님도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상견례는 중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아버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님이 좋아하셔서 고르신 장소는 아니겠지라며 농담처럼 남자친구에게 떠봤는데 순진한 남자친구가 맞다고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상견례 당일 약속 시간은 6시였는데 어쩌다 보니 아버님과 언니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뒤를 이어 저와 남자친구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20분이나 남아 있었지만 혹시나 싶어 룸에서 나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걱정 말라며 이제 곧 도착한다고 하셨고요. 전화를 마치고 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의자를 든 직원이 저희 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뒤따라 들어가다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보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아버님께선 당신이 메고 오신 가방에서 정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떡 포장할 때나 쓰실 법한 연분홍 보자기로 포장된 보따리를 주섬주섬 꺼내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는 어머님의 영정사진이 담긴 액자가 들어있었지요. 아버님께선 비어있는 당신 옆자리에 그 액자를 떡하니 올려놓으셨습니다. 직원이 의자를 가져온 이유도 제가 남자친구 쪽 3명, 저희 쪽 3명 이렇게 6명을 예약했는데 아버님이 어머님 자리가 없지 않냐며 한 자리를 더 달라고 하신 거였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불러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도 아버님과 같은 입장이더군요.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일 상견례이고 원래 상견례는 부모끼리 만나는 자리지 아니냐입니다. 자기는 이렇게라도 어머님께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저더러 이해를 해달라고요. 남자친구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하던지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지경이었지요. 그때 저쪽에서 저희 부모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두 분이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일단 제가 먼저 상황 설명이라도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일로 모인 자리인 만큼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만 했어요. 상견례는 솔직히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끝마다 영정사진에 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마음에 드냐, 그러면서 집사람이 여기 같이 있으니 그래도 힘이 나신다. 저나 저희 부모님으로선 뭐라고 대꾸하기도 힘든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거든요. 저만큼이나 당황하신 듯한 저희 부모님께선 그래도 딸의 부탁 때문인지 최대한 침착하게 상견례를 끌고 가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눈치였지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나 언니 두 사람 다 결혼과는 상관없는 계속해서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애들 집이나 혼수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고 물으셨지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애 엄마가 돈이 없어 병원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죽었다면서 한마디로 못 보태주신다 소리를 돌아가신 분을 들먹이며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작부터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을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버님의 대답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선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생략할 건 생략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이번엔 결혼도 안 해본 언니가 나서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예단은 시집 오는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보이는 예의인데 그걸 생략하는 건 아닌 것 같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곤란하다면서요. 60만 여기 안 계실 뿐이지 정성이란 건 다 느껴지는 법이라면서 어머님 몫으로 가방이든 금이든 뭐 하나는 하는 게 좋겠답니다. 지난번 식당에서 계산할 때도 그렇고 이 언니는 내 주머니를 못 털어먹어서 안달이네 그런 생각도 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나되는 것 마냥 뻗대는 모습도 꼴사납다 싶었어요. 제가 그러면 저는 예물을 누구한테 받냐고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제 예물을 못 챙겨주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께선 두 사람 다 그만하라며 언니한테 사돈 처녀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여기는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빠져달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당사자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버님과 먼저 상의를 해보고 아버님을 통해서 하던지 하라고요. 그제서야 언니도 아버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이후로 어색한 공기 속에서 일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솔직히 체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6인분을 예약했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 목도 추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식사는 코스로 나왔는데 영정사진 앞에 하나씩 서빙하시던 분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일단 슬슬 해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제 머릿속은 온통 부모님께서 이 결혼 절대로 허락 안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지요. 남자친구라는 작자는 아버님이랑 언니가 헛소리를 떠들어대는 내내 꿀먹은 모마냥 말 한마디도 똑바로 못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계속 돌아가신 어머니만 찾지 언니라는 사람은 아직 신우 타이틀도 달기 전인데 벌써부터 저한테 시비를 걸지. 어떤 부모가 이런 집에 딸을 보내고 싶겠어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이건 아니다 싶었네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아버님께선 저희 부모님께 한 가지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청이 있다며 문을 떼셨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편하게 말씀하시라 하니 아이들 결혼식 날 고생만 하다 간 어머님을 위해 하객들과 같이 10분 정도 묵념을 하고 싶으시답니다. 저희 사진이 나와야 할 스크린에 어머님 사진을 띄우고요. 추모의 시간이라나요? 아버지께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셨고 두 분이 뭐라 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부모님, 왜 조부모님 제사까지 지내시지 그러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싫다고 그랬네요. 예식 간소화한다고 주례도 없앴는데 30분 예식 시간 중 10분을 그런 데다가 날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보라며 어머님이 하늘에서 저 때문에 통곡을 하실 거랍니다. 그때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싸가지를 운운하시냐며 상식적으로 애들 결혼식장에서 죽은 사람 추모를 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돌아가신 양반 안타까운 거야 알겠지만 엊그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10년도 더 되었다면서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머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는 서러워서 못 살겠다며 살았건 죽었건 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저렇게 매정하다고 아버님께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시는 것 같았어요. 급기야 언니까지 가세에서는 엄마 없는 서러움이 이런 거냐며 자기들이 많은 걸 바랬냐고 이러니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나 어쩐다나. 아니 막말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선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이런 집구석으론 절대로 시집 못 보낸다며 화를 내시곤 저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따라 나오는 신용을 하며 저희 부모님더러 한다는 말이 저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번만 좀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입니다. 추모의 시간 10분이 너무 길다고 하시면 반으로 줄여서 5분만 해도 괜찮다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더러 한마디만 더 하면 대갈통을 박살을 내놓는다고 입 다물고 꺼지라 하시더군요. 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상스러운 소리 하시는 거 태어나서 그날 처음 봤어요.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선 한다는 말이 일단 아버님과 언니 앞에서 내내 해놓고 비로 여우처럼 조율하면 될걸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답니다. 그래도 자기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며 일단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하래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그림은 웃기지 않냐고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자기가 아버님 잘 설득해서 저희 부모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시게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곁이나 온 가족이 지키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하면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라고요. 대갈통이 나만 하겠냐고 덧붙이곤 전화를 끊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고
헛웃음만 나오네요. 저야말로 이런 집구석에 시집가지 말라고 조상신이 도와준 것 같아서 어떻게 향이라도 피워드려야 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